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북한의 취준생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북한에도 백수가 있고 또 취준 준비생들이 있습니다. 네. 한국에 와서 정말 놀랐던 게 젊은 청년들 그리고 네. 또 실직자들이 정말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놀랐었는데, 사실상 북한에도 이런 취준 준비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북한의 취준 준비생들과 또 우리 한국의 취준 준비생들에 대해서 좀 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월급 부분에 대해서까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북한에는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하죠? 국가에서 지정해주고 국가에서 뭐 기업소나 공장에 배치를 해주고 거기서 무조건 일을 하게 합니다. 덜격대라든가 네. 그리고 농장 같은 데 무리 배치를 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취준하는 나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 18세, 네. 군대도 못 가고 대학교도 못 간 친구들, 네. 아무것도 못된 친구들이죠. 그래서 사실상은 좀 사회에서는 인식이 좀 패배자?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인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18살에 농장이나 기업소 이런 데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네. 취직을 하면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나중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한 친구들하고 또 고등학교를 바로 졸업하고 이렇게 취직한 친구들이 월급이 좀 비슷해요. 여기 대한민국에서는요? 네. 네, 맞습니다. 왜냐면 고등학생이 취직해가지고 쭉 경력이 쌓이잖아요. 근데 네.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입으로 들어가면 그게 좀 비슷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굉장히 놀랐어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 뭐 월급이 나오긴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서 월급에 대해서, 네. 북한의 월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저희 아버지가 받았던 월급이 네. 1,800원이었어요. 아, 진짜요? 저희 네. 아버지는 2,500원 받았어요. 직업이 뭐였어요? 직업이 세법이사였어요. 아, 비서. 네. 저희 아버지도 비서 반장 다 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네. 근데 작업반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 아버지가 월급을 나눠줬거든요. 아, 나눠주는 사람? 네, 월급 명세서가 쭉 나오고, 네. 저희 아버지가 월급 봉투를 이만큼 두꺼운 걸 갖다 주면서, 네. 월급 명세서를 갖다 주면서 출근한 그 일수에 따라서 아, 저한테 맡겼어요. 아빠가 해야 될 일을 하늘 씨한테 맡겼다고요? 네, 왜냐면 네. 아빠가 그때 귀찮으니까. 네.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럼 12살? 네, 출석한 사람별로 네가 정하고 싶은 대로 정하래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저희 아빠 월급을 제일 많게 했고, 네. 왜냐면 그래야 용돈을 받으니까 제가. 네. 그다음에 반장 월급을 두 번째로. 네. 그렇게 해서 쫙 세분화 시켰어요. 근데 제일 그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 친구는 하루도 지각 안 하고 결석 안 하고 다 만근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월급이 꽤 높았어요. 한 얼마였어요? 1,500원. 아, 500원. 그러니까 거의 뭐 자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음. 결석을 막 한 친구들한테는 안 줘요, 아예. 1,500원이면 군대 뭘 할 수 있어요, 도대체? 그때가 제가 그래도 좀 어릴 때여가지고 한 50원에 책 한 권씩 벌 수 있었거든요. 쌀 1kg에는 얼마였어요? 쌀 1kg 그때 1,500원 정도 할 때였어요. 쌀 1kg 살 수 있는 돈이었죠. 1,500원이면. 네. 네. 북한 돈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받겠다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출근을 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출근을 안 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죠? 북한의 백수는 노동 단련대라고 맞습니다. 교화소 비슷한 데 갑니다. 그러니까 그 노동단련대 그리고 또 교화소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교도소보다 조금 더 빡센 것입니다. 그럼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저는 교도소 못 가봐서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는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동 교화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노동으로서 그 일을 하지 못한 걸 다 값을 치른다고 보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기에도 뭐 빚을 못 갚으면 들어가서 뭐 일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몸으로 같습니다. 때운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네. 같고, 거기에서 주는 밥 같은 것도 굉장히 열악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 몇 시부터 일하냐면요, 7시 반부터 일을 해가지고 네. 저녁 6시인가 그때까지 합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어두워질 때까지, 그렇죠. 그때까지 나가서 진짜 지역마다 제일 힘든 일을 다 합니다. 뭐 다리를 건설해야 되는데 정말 빡세게 그 건설하고, 어디에서 무슨 뭐 수해가 났다 그러면 거기 나가서 동원이 되고, 그러니까 막노동을 그 사람들이 아무런 임금 지불 없이 그 사람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여기 와서 깜짝 놀랐던 게, 정말 대한민국에 오니까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터치를 안 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일을 안 하고 백수나 무직으로 있으면 3개월 정도만 있으면 바로 노동 단련대라고 해서 그렇게 일을 강요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월급은 이렇게 쌀 1kg 값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런 젊은 청년들이 백수로 놀고, 그리고 또 직장에 출근 안 하고 어디 네. 돌아다닌다고 하면 청년 동맹이라고 하는 그 네. 규찰대 단속반이 떠가지고 이 친구들을 단속해가지고 소속부터 시작해서 다 체크를 합니다. 그렇죠. 다 체크를 해서 얘는 지금 얼마나 놀았는지 그걸 다 조사한 다음에 강제로 노동단련대에 가서 보내고, 그러면 이 친구는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취직을 위해서라도 직장을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다니던 회사가 있으면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공장에서도 출근 잘 안 하면 노동단련대에 그걸 넘겨버립니다. 명단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넣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친구들은 보면 자기 문건을 자기가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그걸 노동부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가서 돈을 좀 먹이면 네. 자기 문건을 자기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럼 둥 떠 있네요. 예, 그럼 걔는 붕 떠 있고 어디에서도 오라가라 하는 그런 데가 없는데 아,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나중에 걸리게 되면 그럼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러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국과 북한의 그런 취준생 월급에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는 것 같은데 군대 갔다가 뭐 취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군대 갔다가 전역을 27살에 하고 뭐 취직을 하는데 군대에서 취직을 시켜주는 데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북한군을 전역하면 네. 대학교 추천을 받던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와서 고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건 대학교 추천을 받는 게 가장 좋겠죠. 네. 대학교를 갔다 오면 간부가 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을 수 있는데 대학교를 추천 못 받고 이렇게 제대돼서 오면 노동부라는 곳에서 무리배치라기보다 네. 그냥 아무데나 자기의 그 희망사항과 상관없이 그리고 자기의 진로와는 상관없이 아무 직장이나 인원이 필요한 곳에 이렇게 취직시켜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나는 이 회사랑 잘 안 맞아가지고 다른 회사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그나마 좀 쉬운데 당원인 사람들은 이직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 말 있잖아요. 당이 부르는 곳에 가야지 뭐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냐.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보면 되는데 최근에는 회사에다가 돈을 내고 공식적으로 그런 게 또 생겼어요. 회사에서 야, 네 돈을 한 달에 10,000원이면 10,000원, 20,000원이면 20,000원 내. 네. 그리고 한 달 동안 쉬어. 음. 이런 공식적인 그런 것도 생겼기 때문에 북한에서 뭐 83이라고도 부르죠. 그렇죠. 외화벌이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것도 새로 생겼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전역하는 경우에 최악의 경우가 무리 배치도 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덜격대라든지 아니면 뭐 농장에 무리 배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농장에 뭔가 인원이 부족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그러면 거기에다 무리 배치를 해요. 그러니까 직업을 알아서 이렇게 다 정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무리 배치에 뽑히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무리배치라는 게 좀 어떤 거냐면요.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가 네. 이렇게 방침을 내려요. 야, 이번에 뭐 대용단 군에서 감자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단다. 이번에 제대군인 1,000명을 배치시켜. 이러면 전역해서 집으로 가야 되는 친구들이 야, 너희는 대용단 군 완전 시골로 가야 돼.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이 떨어졌다. 이러면 이 사람들은 1,000명이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고향이 평양인 친구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평양을 못 갑니다. 네. 무리 배치받아 가면 그게 있어요. 선물로 집을 주고 안에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안 해도 네, 준다고요? 결혼까지 다 시켜줍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언제쯤 돼야 그게 바뀔지 정말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렇게 북한의 취준생들과 그리고 추가로 월급과 북한 제대군인들은 어떻게 배치를 받는지 어떻게 진로를 선택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월급도 굉장히 좋고 10년 군생활하고 당이 배치하는 곳에 아무데나 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정말 막막한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북한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